안녕하세요, 도레입니다. 개인적으로 정말 리뷰해보고 싶었던 게이밍 모니터를 가지고 왔습니다. 보면 아시겠지만 여기 로고가 이렇게 보이죠. 이 게이밍 모니터는 에일리언에어 AW2720HF 2019년도에 출시가 된 게이밍 모니터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모니터가 이 신형 에일리언에어 디자인으로 출시가 먼저 되었고, 그 다음에 QHD, 와이드 모니터 이런 식으로 출시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출시가 된 지는 조금 지나긴 했지만 지금 봐도 충분히 현역인 모니터고 디자인 성능 전혀 손색이 없습니다. 당연히 지금도 판매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구매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 에일리언에어 앞에 델이라는 단어가 붙는데 사실 두 개는 별개의 회사였습니다. 그런데 델이 2006년도에 에일리어라는 회사를 인수하면서 이제 델 에일리언에어 이런 식으로 불리게 된 거죠. 그리고 에일리언에어는요, 사실 모니터보다 노트북이 훨씬 더 유명합니다. 그 당시 노트북이 커스텀이 가능했습니다. CPU부터 그래픽카드, 램, 저장장치 이 모든 것들이 본인이 원하는 것을 맞춰서 설정을 할 수가 있었고요. 성능까지도 굉장히 좋았어요. 모바일 플랫폼인데 데스크탑 CPU를 박아넣기도 했고, 쿨러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좋게 하기도 했었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때 에일리언에어에 대한 감정이 되게 좋았던 분들이라면은 지금도 에일리언에어를 봤었을 때 역시 에일리언에어는 성능이지, 이런 생각을 가지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얘기를 하자면은 3L델이라는 얘기가 있죠. 삼성, LG, 델 모니터는 요 세 개를 사라. 그런데 요 말이 한 15년 전에도 있었습니다. 그때는 델 모니터가 되게 좋았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 이유가 패널이 되게 좋았기 때문인데, 제가 이제 학부생 시절 때 디자인을 배우면서 그 중에서 모니터 얘기를 하면은 델 모니터를 사라, 그런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은 델 모니터가 굉장히 좋았던, 수준이 뛰어났던 그런 거는 아니었는데 표준 색역대를 지원하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정확하게는 디자인 작업을 하면서 모니터의 색상과 내가 그것을 출력했을 때의 색상, 이거 두 개를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요. 델 모니터가 가장 근접한 색상을 보여줬다. 그래서 델 모니터를 구매해라. 교수님이 고루한 생각이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 디자인을 가르치시는 교수님들은 대부분 이제 해외에서 공부를 하시고 오신 분들이다 보니까 델이라는 브랜드에 대해서 굉장히 익숙하게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고루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예전에도 그렇고 지금에도 그렇고 이 델 브랜드의 모니터가 좀 좋은 평가를 받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앞에 있는 에일리언에어 AW2720HF 어떤 성능을 보여줄지, 이 에일리언에어 외계인 감성은 어떤 느낌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죠. 렛츠 기릿. 조립은 상당히 편합니다. 분리된 스탠드 두 개를 결합해주고 하단 나사를 손으로 조여준 후에 모니터 뒤편에 있는 홈에 맞게 끼워주면 됩니다. 평면 모니터라서 책상에 편하게 놓을 수 있기도 했고, 드라이버가 필요 없는 상당히 쉬운 조립 방법이라서 5점 만점 중 5점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잠깐 얘기했지만 진짜 디자인은 정말 고급스럽고 깔끔하고 단정되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수많은 모니터 브랜드 라인업 중에서 한 손에 들어가는 수준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모니터의 상단, 후면 중앙에 구멍을 뚫어 놓아서 열 배출에도 신경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 구멍도 그냥 낸 게 아니라 조화롭게 뚫려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2년 전에 출시가 되었지만 아직까지 이 디자인으로 계속 생산이 되는 만큼 확실히 디자인을 잘 뽑긴 뽑았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LED 역시도 진짜 감성 제대로죠. 스탠드와 에일리언 로고에서 확인이 가능한데 무분별하게 남발한 게 아니라 확실한 포인트만 들어갔죠. 웬만한 LED도 좋다고 넘기는 편이지만 이건 정말이지 활용 점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스탠드는 아주 넓지도 그렇다고 좁지도 않게 적당한 위치에서 자리를 잡고 있어서 스탠드 디자인도 튀거나 하지 않아서 무난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화면 각도는 모두 지원됩니다. 가장 기본인 틸트 지원을 시작으로 화면의 높낮이를 자유롭게 바꿀 수 있어 모니터 받침대가 필요가 없었고요. 스위블, 좌우로 각도 변경도 가능해서 좌우 각도 또한 조절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피벗 또한 지원됩니다. 이 피벗이 양쪽으로 지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책상 세팅에 따라서 원하는 대로 설정을 하면 되겠죠. 진짜 이 피벗이 정말 좋습니다. 웬디 사는 동안 많이 보세요. 포트는 후면에 위치해 있으며 HDMI 2.0 2개, DP 1.2 1개 외에도 USB 업스트림, 다운스트림, 오디오 포트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연결 방법이 지원되는 건 프리미엄 라인이라면 당연히 지원을 해줘야 되기도 하고, 안 써도 일단은 지원되는 기능이 있다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이 들고요. 커버가 있어서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는데요. 특히 커버 분리가 상당히 쉽더라고요. 자석으로 되어 있어서 찹하고 붙는데 홈에 끼우는 방식보다 자석으로 고정되는 방식이 훨씬 편했습니다. 이거는 마음에 들더라고요. 패널 체크를 하기 전에 간단하게 화면 정보를 얘기를 하자면 27인치 IPS 패널, 풀 HD 240Hz입니다. 게이밍 모니터의 근본 스펙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제 패널을 체크해 볼게요. 패널은 기본 모드로 놓고 진행했습니다. 우선 색역대는 좋은 편입니다. 스펙시트 상에서 sRGB 99%라고 표기가 되어 있지만 실측은 이미 측정 한계치인 100%가 표기가 되어 있고, NTSC는 78%, P3는 84% 수준인 것을 보아 표준 색역대를 뛰어넘기 때문에 색감이 풍부하게 표현이 될 테고요.
화면 밝기는 100% 시에 약 344니트 수준이죠. 스펙시트보다 살짝 낮긴 하지만 344니트가 낮은 수준은 절대 아닙니다. 250에서 300니트 수준의 모니터보다 더 밝은 느낌이 충분하고요. 명암비가 많이 아쉽습니다. 800대 1 수준만 되었어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생각보다 많이 내려와 있더라고요. 감마값은 2.2보다 더 외곽으로 그려지고 있는데요. 컬러 작업을 위한 제품은 아니니까 이 정도로 표현이 된다고만 알고 넘어갈게요. 마지막으로 색상 정확도는 표현하기 까다로운 청록색을 제외한다면 무난한 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2년 전 제품이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지금 출시되는 제품과 비교했을 때 비슷하거나 살짝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게임을 하면서 크게 아쉽다고 느껴질 만한 부분은 없습니다. 오히려 화면 밝기나 사각대가 풍부해서 모니터 본래의 목적에서는 상당히 좋다고 할 수가 있겠네요. 이렇게 테스트를 얼추 마무리하고 게임을 한판 해봤는데 잔상은 야 진짜 대리 패널 잘 만드는구나 이 생각이 바로 들더라고요. 테스트를 진행하면서도 깔끔하게 떨어져서 놀랐고요. 게임 플레이를 하면서도 잔상 걱정은 없었습니다. IPS 패널을 사용한 덕분이기도 하지만 제조사의 세심한 조율 역시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겠죠. 무엇보다도 엔비디아 G-Sync 호환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깔끔했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물론 이 가격대면 찐싱크가 충분히 들어갈 수도 있는데 2년 전 제품이라 그럴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하더라고요. 아무튼 제가 프로게이머 수준의 날카로운 반응을 느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여태 리뷰를 하면서 좋은 패널, 안 좋은 패널 전부 겪어봤을 거잖아요. 단언컨대 말할 수 있습니다. 게임을 한다는 목적에서 AW2720HF를 사용한다면 이 패널은 상급입니다. 물론 지금에 와서 해상도와 주사율만으로 최고급, 최상단에 위치시키기엔 애매하지만 빡겜을 하는 분들, 특히 FPS를 즐겨하시는 분들이라면 해상도와 주사율 외에 정확성에 있어서 상당히 만족을 할 거라 생각합니다. 흐릿하게 나와도 안되고 잔상이 있어도 안되고 화면 밝기가 애매해서도 안되고 격하게 화면을 흔들었을 때 찢어짐이 있어도 안되잖아요. 이런 것들은 최대한 억제가 되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델의 최고의 장점이 있죠. 바로 무상 에이스 기간이 3년이라는 건데요. 당연히 소비자 입장에서 에이스 기간이 길면 좋기도 하지만 이건 제품 내구성에 자신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제품에 자신이 있다는 반증인 거죠. OSD 레이아웃은 깔끔하게 잘 되었고요. 우측 후면의 조그 셔틀을 통해서 직관적으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하단 버튼은 퀵 버튼이라서 조금 더 빠르게 메뉴에 진입할 수 있고요. 게임에 필요한 설정을 바로 할 수 있었고 요즘 게이밍 모니터가 지원하는 기능들도 전부 있기 때문에 성능에서 불만은 없었습니다. 다만 한국어가 지원되지 않는데요. 물론 영문으로 봐도 문제가 없긴 하지만 로컬라이징을 하지도 않았는데 대한민국에서 많이 팔리기를 원했던 건가요? 가격이 저렴한 것도 아니고 프리미엄 라인업을 자처하고 있다면 기본적인 건 해주고 판매를 했으면 합니다. 요즘 10만원짜리 중국 안드로이드 태블릿도 한국어 패치 정도는 넣어주고 판매하는데 에이 좀 더 신경 쓰세요 델. 자 이렇게 알아보았습니다. 아주 좋은 성능이다 뭐 이 정도까지 표현할 수는 없지만 전체적으로 대부분 다 준수한 평균 이상의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화면 각도도 굉장히 자유롭게 변경할 수가 있고 화면 밝기도 괜찮습니다. 좋은 편이에요. 색역대도 표준 색역대를 지원하고 있어서 뭐 요 정도면은 게이밍 모니터에서 사용해도 전혀 문제가 없고요. 무엇보다 이 디자인 이 디자인은 진짜 미쳤습니다. 이거는 진짜 외계인이 와서 이렇게 빚어놓은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 디자인 정말 깔끔하고 제 마음에는 쏙 듭니다. 정말 만족스러워요. 자 그런데 가성비, 가격 대비 성능으로 따지면은 사실 굉장히 안 좋은 편에 속합니다. 이 제품이 67만원 정도가 해요. 그런데 67만원이면은 사실 이 비슷한 스펙의 모니터를 2개 정도 맞출 수 있고요. LG나 삼성으로 넘어간다고 해도 40만원에서 50만원 선, 이 정도 선에서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모니터이기 때문에 단순히 감성으로 20만원에서 30만원 정도를 지불하실 분들은 많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게 해외에서도 350달러 정도에 판매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국내로 넘어오면서 너무 많은 프리미엄이 붙었다. 이 점이 이 모니터를 구매하는 데 있어 가장 발목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외국에서는 뭐 40만원 중반대 살 수 있는데 국내에서는 60만원 중후반에 살 수 있다고 하면은 이 갭 차이는 상당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 가격을 제외하고 나는 무조건 프리미엄 그리고서 에일리언 에어라는 감성을 느끼고 싶다 요런 분들에게는 뭐 사실상 선택지는 없습니다. 요거 아니면은 QHD 모니터 그리고서 와이드 모니터 요 정도가 있을 텐데 뭐 다들 가격이 상당합니다. 뭐 지갑 사정 그리고서 컴퓨팅 파워에 맞춰서 알아서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가격 책정은 실패했지만 성능과 감성은 둘 다 잡았다. 요렇게 얘기를 하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그럼 전 다음에 더욱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다음에 또 봐요. 안녕. 이거 대안이 너무 많습니다. 삼성, LG, 델, 중소기업 제품 당연히 삼성, LG가 더 저렴하고요. 중소기업으로 가면은 뭐 절반 가격에도 요 성능 맞출 수 있습니다. 이 가격 책정이 조금만 더 현실적으로 되면 좋을 것 같아요. 듣고 있습니까, 델?